자, 워싱턴에 오니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어느 어디에다도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구나 미국 같은 데서 그 돈도 없고 직장도 없으면 정말 곤란하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빨리 해서 어, 그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지요. 그 워싱턴에 떨어지면 1965년 3월 중순쯤 되는데 1965년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전혀 없었어요. 워싱턴 전체에 학생들이 한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래 됐고 어, 전체 한 한국 사람들이 한 50명밖에 안 됐어요. 워싱턴에. 그때 대사가 김현철이라고 하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제가 석사를 1년 만에 마치고 워싱턴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 석사해 있는 사람한테 대사관에서 연회를 베풀어 줬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도 없고 그때는 박사 따면 어디서 따든지 간에 한국의 신문들에 이 사진하고 해서 박사 학위 취득 그러고 소개가 나오고 그럴 때라고 아주 옛날이에요. 그때는 박정희 때인데 어, 50불밖에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돈 와이프하고 같이 왔으니까 음, 결혼 전에 그 둘이가 보태니까 100불이죠. 그 100불 가지고 이제 둘이 살아야 되는데 둘이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지요. 그래서 워싱턴 와서 3월에 와서 4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파트 한 개만 하면 되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지요. 워싱턴에 오니까 직장은 없지, 가지고 온 돈도 없지,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 공부해야 되겠지. 학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등록금이 700불이 넘었어요. 그때 1965년에 자동차 어, 하나 새거 2,300불 이렇게 하면 새 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런 때인데 돈이 없으니까 직장을 그 이튿날부터 직장을 구해야 되거든. 그래 직장 구하는 얘기 하지요. 직장 직장을 제일 처음 가니까 직장 알레소가 뭐 있다고 그래서 알레소 주소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받아가지고 알레소에 걸어갔죠. 차도 없어가지고 먼 거리를 알레소에 걸어갔죠. 걸어가니까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직장이 뭐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그래, 뭐든가 하겠다 그러니까, 음, 버스보이를 하겠느냐, 이래요. 그리고 나는 버스보이라는 게 1965년 그때 한국에 있을 때 버스가 있고 합성이 있고 합성 택시 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 버스가 있고 그런데 그 자동차 문을 열고 사람이 꽉 차는데 밀어 밀어 넣고 문 닫고 하는 버스에 그게 버스보이라 그랬거든. 나는 그건 줄 알고 그래 그러면 해보겠다. 버스보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직장 있는데 데려다 줄게. 그걸 데려다 주는데 자동차 있는 회사는 안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는 곳이 식당에 데려가요. 미국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버스보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버스보이가 이거라고 그래요. 그래, 사람들이, 손님들이 먹고 가서 다 놔두면 그걸 책상을 치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보이를 뭐냐고 하니까, 그건, 어, 이 식당에 음식 만드는 곳은 2층이고, 식당 손님들이 오는 데는 1층이에요. 그리고 1층에서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거 그릇을 장만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가는 그 일이거든.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전부 다 종이 아니면, 어, 사기 그릇이었다. 사기 그릇밖에 없었어요. 플라스틱도 대중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 그 사기 그릇을, 어, 한 통에다가 착착 재가지고 들으려 하니까 못 들겠더라고. 하도 무거워서 물론 2층에도 못 가져가고. 그래서 그 직장 내 그걸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래서 시작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쉽게 할 수 있는 걸 가만 보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렇게 했어요. 정지로 이렇게 된 게 없을 때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열고 문 닫는 거 그거는 하겠느냐? 그거 물론 하겠다. 그러니까 그, 그거는 낮 시부터는 하나도 없고, 밤 시부터밖에, 밤 8시부터 새벽 7시까지인가 뭐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그 직장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밤에 12시가 지나면 손님들이 안 오거든. 근데 아파트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이 많아요. 그런데 뭐 돈을 너무 형편없이 주어서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어. 공부는 물론이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하다가 돈이 너무 수입이 적어서 어, 그, 그만뒀어요. 그래, 그거 했지.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돈을 잘 벌는 것이 택시 운전하는 거다고. 그래서 가자 말자 또 자동차도 하나 샀지요. 사야 되니까. 그 자동차는 9년 된 자동차, 56년 자동차를 샀어요. 200불 주고. 벨레아, 쉐볼레, 벨레아 자동차 1956년짜리 200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2년 타고 내가 워싱턴 갈 때는 좀 더 새 차로 바꾸고 63년 때는 쉐볼레 벨레아라는 거 바꿔가지고 타고 그 다음에 그 56년짜리 자동차는 200불 주고 사가지고 220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거 장사했지요. 한 10% 버렸으니까. 그래, 그놈 자동차를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골동품이 돼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 그런 자동차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다 사서 운전을 하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 택시 운전하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요. 그래, 실기 시험은 뭐 쉽죠. 뭐 점수 자동이 하니까 통과되는데 필기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위치를 알 수가 있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어디로 가면 되느냐. 손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 정부 그 건물들을 다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금방 가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2번은 떨어졌어요. 그래 머리가 좋아도 그런 시험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택시 운전수는
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 어, 그 오퍼레이터 직장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전화가 또 오면은 전화 받아가 방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 그래 그거는 하겠다. 그, 그 정도 영어는 아니까 하겠다. 그래서 직장을 구했지요. 그거는 그것도 밤 시프트를 해서 뭐밤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시프트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안 오고 하니까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책 읽기도 좋고 편안하게 앉아가. 그리고 그걸 하다가 그것도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간 게 왜냐면은 남쪽 발음을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 어, 그 표준 영어도 겨우 하는데 남쪽 말을 어, 전화가 오면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게 있다고. 그만큼 남쪽에 그 흑인들 얘기하는 것이 영어가 아니에요. 자기들 개로 그냥 말을 하는데 그 지금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밤에 전화가 와서 메시지를 좀 주겠다 그래. 그래 메시지 주라.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 메시지를 듣고 흘려버렸다고. 내가 알아야지 메시지를 두지 그 방에. 그런데 그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전화였어요. 시급한 전화예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 그래서 그 그런 실수를 하고 당장 파면을 당했지요. 그 직장은 또 없어졌고 그다음에 또 노동신문 통역하는 거 그건 일거리가 없어요. 그 돈 벌지도 못하고 그 타이프를 40자 40 words를 찍느냐 그래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타이프 뭐 집에 한국에 있을 때 타재기도 없고 그때는 타재기가 이래 올라가 찍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것도 40자 찍느냐. 그 40자가 뭐냐. 그러니까 누가 채용하겠어요.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어, 타이피스트도 못 들어갔고, 국무성에 그, 통역관이 있어요. 국무성이 통역관은, 그거는 인컴도 좋은데, 한국에 그 고위급 사람이 와야지 직장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미국에 오니까. 그런데 그 박사들이 전부 나의 선배라서 다, 그 직장을 가지고 그 손님들이 와야죠. 한국에 한국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직장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고도 됐고, 어, 그 다음에 그 스칼라 디플로마시라고 이름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무성에서. 그래, 내같이 이, 이 외국 사정을 어느 나라든지 좀 아는 사람을 그 연결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정책 결정하는데 자문을 청한다. 그런데 그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건 뭐 이름 뭐 걸어놓고 못했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식당이에요. 돈 버는 게 식당이라고. 그 직장이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팁을 20%, 10%, 그때는 10%였어요. 팁을 그렇게 주고 밥 먹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래서, 어, 그것도 시원찮은데, 마침 공무성, 내가 아파트를 공무성 옆에 구했거든? 공무성 옆에 아주 가난한 곳에 한 달에
어, 렌트를 75불 지금도 기억납니다. 주고 그 주소까지 기억난다고. 2109 F 스트리트 노스웨스트 워싱턴 DC.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국무성 직장거리가 별로 없고 그래요. 식당에 가면은 어, 돈 많이 버리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 일을 또 찾았지요. 온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문 열고 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직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요. 뭐 그렇게 그때는 1965년인데 한국 식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근처에 워싱턴 말할 것도 없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전부 다 외국 식당인데 마침 국무성 옆에 허름한 중국 식당이 하나 있었다고. 제니스라고 하는. 거기에 가니까 직장 하라 이거예요. 팁을 받는 직장은 월급은 거진 없습니다. 그냥 팁만 받고 일을 하는데 팁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직장을 가지고 내가 석사학위를 1년 1년 공부를 하는데 그 전적으로 팁을 받아가지고 했지요. 제가 팁을 저녁까지 서브하고 나면은 와이프는 자고 나는 어, 늦게 와가지고 늦게 그러면 새벽이에요. 와가지고 나도 자고 뭐 그렇게 해서 석사 공부를 1년여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 가서 했지요. 마침 그때는 이 행태주의가 미국에 번져가지고 대략 어, 어지간한 학교에는 전 비헤비어럴리즘 행태주의를 가리키지요. 그건 행태주의를 한 통계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또 그래야 돼요.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그 정치학에서. 그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가 많이 걸리고 그랬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큰 식당에 내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어, 그 미국 그 여자들이 또 웨이트레스 일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걔들은 돈을 못 벌려. 왜냐하면 빨리 못 해요. 난 빨리 해서 오다가 같은 거 오면은 같은 거 얘가 두 개, 세 개 오더를 같은 거 붙이고 이러면 저 식당에서 아주 빨리빨리 나는 줍니다. 내 거를. 그래서 어, 다 행복했지요. 그 돈만 많이 벌어주니까 주인도 행복하고 손님들도 행복하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는 이 여자들 종업원들이에요. 자기들은 빨리 못하니까 자기들한테는 팁이 안 나오고 팁은 내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늙은 여성들이 참 불쌍하다. 난 내가 제일 불쌍할 건데 그래 불쌍하다. 그래서 그 팁을 전부 다 어, 한 곳에 모으도록 했어요. 그래서 밤에 집에 갈 때 그걸 같이 갈라가지고 나는 그런 제도를 내가 하자 그래서 했지요. 모두 다 행복하고 내 혼자 돈 버는 것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고 그래도 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고 사회주의적인 원칙 하에서 인컴 이니퀄리티가 없게 그렇게 만들었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중국 식당에서 국무성 옆에서 내가
일한 곳이고, 그것도 내가 자는 아파트에서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두, 두 블락스마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직장에서 나오는 팁으로 한 1년 일하면서 모아가지고 학비 다 내고 빚 다 갚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워싱턴 생활에서 그, 그 고달프게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직장의 귀천이 없다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웨이타질 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이 되고 또 인격이 손실되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 노예 취급하듯이 한다고. 그래, 나는 그 이론을 내가 만들어냈지만은 팁 문화로 어, 그 생활하는 거는 될 수 있도록 빨리 끝내고 정당한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팁은 돈 몇 푼 놓는 사람들이 아주 건방지고 웨이터들은 무시한다고. 그걸 외국 사람이 더 무시해요. 한 번은 내가 웨이터 할 때 파키스탄 친구들이 한 10명쯤 자기 걸프렌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 와서는 나더러 티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 우리 식당에는 티 따르는 제도가 없다고. 그래 티 자기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 와도 놨고 그런가 다 굉장히 많이 먹고 가면서 일전 또 일전도 안 놓고 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일전 안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일전인가 뭐 동전 몇 개 놓고 가더라 갚버려. 그래서 애가 큰 소리로 You left your fortune 그러면서 take your money back 그러면서 동전을 던져버렸다고. 막 던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식당에 안 왔다고 안 온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은 좀 내가 내 하는 것이 좀 오늘 모든 손님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내니까 이제 그렇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식당 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장학금을 주지 않았어요. 어, 그 얼굴을 보고 일을 시켜보고 장학금 주게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워싱턴에 제가 석사 공부할 때는 돈 없이 장학금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지요. 학비가 좀 비싸요. 그 사립학교에. 그 다음에 박사 공부하러 멀리 미네소타로 갈 때는 장학금을 티칭 어시스턴십을 받았어요. 그래 그걸 받으니까 무슨 직장을 하겠고 그 후부터는 쭉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하니까 어, 참 미국 온 지 59년 됐어요. 60년 다 됐다고. 그걸 경험한 거는 어, 그런 뭐 화이트 칼라 직장을 그 경험한 게 아니고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직장을 어, 구하다가 6년인가 7년 월남 전쟁이 굉장히 극심할 때 그때 어, 한국에서 월남 전쟁에
군인을 좀 보내라. 그걸 이제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이 그걸 원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박 대통령이 미국 와서 그 매일 TV에 나오고 호강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자기 나라 국민은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는데 호강을 하면서 국빈 대접을 받고 가는 게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직장 중에 저한테 도움이 된 거는 경제적으로 말고 노동신문을 매일 번역하라. 그래서 노동신문을 매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년 좀 번역했었고요. 미국 상무성에서 어, 그, 그 직장이 나왔는데 공무성이 아니고 상무성, 카머스 디파트먼트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직장을 구했다가 해고된 경험도 있고 일을 못 해가지고 그만둔 경험, 쫓겨난 경험, 또 성공적으로 한 거는 식당에서 결국은 한 1년간 워싱턴 DC에서 했지요. 그런데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이 물론 결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으니까 한국교회 황재경 목사라고 여기는 미국에서 보내드리는 어, 한국의 방송입니다 하는 그 항상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는 어, 황재경 목사가 계셨어요. 그 황재경 목사가 이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데 제가 13살부터 기독교 교회 나오고 하는데 그러고 강원용 목사님한테 총애를 많이 받고 했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기독교에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미국 올 때까지. 그런 황 목사가 그걸 세례 받았으면 어디서 받았냐 그걸 묻대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주례를 못 해준대요. 세례를 받아요. 그 대신에 자기가 어, 침례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세례를 줄 테니까 결혼하기 전날 자기 집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 받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워싱턴에서 황재경 목사한테 받았어요. 결혼식 당일날은 사람이 없어서 한 10사람 없나? 교회 나가는 사람 한 10사람 없나? 그래, 그렇게 초라하게 또 아는 사람도 뭐 한국에서 했으면 친구들 많았었겠지요. 이제 그런 경험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어, 세례는 왜 안 받았냐? 한국에서 안 받았냐? 제가 자신이 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뭐 가르침 따라서 생활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안 받는 게 옳다. 그래서 황 목사가 결혼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으로 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와이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딸하고 엮어가지고 여성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